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가자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포함한 전역에 폭격을 가해 하루 사이 1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며 독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홍 감독의 선임 과정과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네 번째 도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금 거래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 채팅방 운영자가 소개한 사이트는 가짜였습니다. 경남 거제의 주택에서 16년 전 살해된 여성 시신이 시멘트 구조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동거하던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배춧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할인을 해도 포기당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날씨가 변수로 꼽힙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저녁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남부 외곽 표적 공습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라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3일 안보 내각회의에 참석해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에서 힘의 균형을 바꿀 것을 약속한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책은 위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중동에서 확전을 추구하면서 이란을 분쟁에 끌어들이려 덫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기자들을 만나 이란은 가자 전쟁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공습이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추후 별도 협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찬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대가 이번에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명이 차담회 등의 형식으로 따로 만날 가능성을 묻자 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자신의 독대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지만 이번에 만나기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통해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답했고 오늘 만찬 불참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이끌던 중에 돌연 사퇴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박주호 전 위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08년 동거하던 당시 30대 여성과 다투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새들어 살던 원룸 베란다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가방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16년이 지난 올해 8월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위해 시멘트 구조물을 부수다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11년 실종 신고된 여성임을 확인하고 당시 동거하던 A씨를 특정해 경남 양산에서 붙잡은 뒤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관련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며 레바논 전역에서 폭격을 이어가 민간인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덫을 놓았다고 비판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나아가 이란까지 전면전에 휩쓸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 사상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융단 폭격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엔 수도 베이루트까지 표적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를 제거한 지 사흘 만에 역시 고위급 지휘관인 알리 카라키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ave a message for the people of Lebanon. Israel's war is not with you. It's with Hezbollah. For too long, Hezbollah has been using you as human shields. It placed rockets in your living rooms and missiles in your garage. 이처럼 헤즈볼라를 겨냥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습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속출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며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레바논 국민에겐 대피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인 수만 명이 폭격을 피해 집과 고향을 버리고 이란 행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هلا الله اعلم اذا فينا نرجع ما فينا الله هلا ما حد عارف وين يروح.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분쟁에 끌어들이려 덫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고 이란도 전면전에 합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소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에서 커진 긴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무력 증강을 위한 소수의 미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동에 4만 명가량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더 대변인은 구체적인 추가 파견 규모와 임무 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수위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이스라엘과 이란 항공편 운항을 계속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중동 지역 내 긴장 고조에 따라 텔아비브행과 테헤란행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트한자는 이 기간 이들 노선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자사 항공기는 이스라엘과 이란 영공을 우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전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승패가 걸린 미국의 지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한 포탄 공장.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mm 포탄을 생산한 곳입니다.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려온 공장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ou said that 400 people work here, but I wanted very much to come here and to thank you. 400 people saved millions of Ukrainians. Because of the result of your work, I'm very thankful.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26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이른바 승전 계획을 설명하고
내년 1월 퇴임 전에 확실한 결단을 내릴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속 가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는 걸 허용해달라고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만나는 등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Саме цієї осені вирішується, що буде далі у цій війні. Разом з партнерами можемо посилити наші позиції, як потрібно для нашої перемоги. Спільної перемоги для дійсно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у.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서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쿠르스크 국경을 추가로 돌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돌파 시도를 모두 물리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침공 한 달여 만에 100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일부 점령지는 다시 빼앗겼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인 만큼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란 건데 내부적으로는 독대 요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걸 불쾌해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주목을 받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 때문입니다. 한 대표가 만찬 회동에 앞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이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꼭 만찬을 계기로만 독대가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걸 두고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독대는 기묘하게 단둘이 상의할 게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불편한 기류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서 자연스레 의료개혁 문제가 논의될 텐데 내년도 증원 규모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하자는 한 대표 측 입장과 달리 대통령실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연일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높은 가운데 이번 만찬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내느냐가 갈등 봉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자신의 독대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지만 이번에 만나기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통해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답했고 오늘 만찬 불참 여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 거래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떼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SNS 주식 리딩방에서 벌어진 사기극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방송에 나온 투자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주식 공부 채팅방에서 활동해온 박태동 씨. 어느 날 채팅방 운영자가 금에 투자하면 주식에서 본 손해를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서라도 불려준다 그러고 관심 있는 분들은 1:1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링크를 요만하게 개인 창 링크를 보내줘요. 운영자가 소개한 사이트는 금은 물론 은과 외환에도 투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소로 보였습니다.
박 씨는 속는 셈 치고 10만 원을 보냈는데 3배가 되어 돌아왔고 투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한다며 홍보까지 하자 몇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사이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투자금이 3억 5천으로 불어난 걸로 나타나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출금을 한번 해봤는데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보내면 출금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요. 저는 3천만 원이 있었으면 보냈을지도 모르죠. 그제야 사기를 의심한 박 씨. 알고 보니 애초에 주식 채팅방도 방송에 나온 투자 전문가와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해보고 나서야 진짜 사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금융감독원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에 갔던 거죠. 경찰에 가서 그랬더니 절대 돈은 붙이지 말아라 그러고 이거는 무조건 사기니까. 박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거래소 관련 금융계좌를 조회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IP 주소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건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소송을 위해 같은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송인가 보다, 정보인가 보다라고 이제 쉽게 믿게 되고, 다단계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발을 빼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사기라는 그런 발톱을 보여도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의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인 상황이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추석 당일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경련과 의식장애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92차례 전화 문의 끝에 치료받을 병원을 못 찾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새벽 2시쯤 영도구에서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환자를 중증도 1단계로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찾았지만 10곳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구급차 안에서 한 차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환자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이후 해당 병원은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부산 외 다른 권역 상급병원까지 수십 차례 의료기관을 물색했지만 중환자가 많거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고 환자는 3차례 심정지를 더 겪은 끝에 오전 6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연락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업체로부터 노동자 2명이 지난 15일 저녁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미복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본국에 있는 해당 가사관리사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필리핀 대사관에도 이탈 사실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추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배추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농림부는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다음 달 중순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을 날씨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추를 들었다 놓는 소비자, 여전히 비싼 가격이 아쉽습니다. 배추 한 통에 한 5, 6천 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세일을 했는데도 뭐 8천 원이 넘잖아요. 이 한 통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8,700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가격은 1,900원. 정부에서 할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격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8,989원. 지난해보다 45%, 평년보다 24% 오른 가격입니다. 올해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여름 배추의 품질이 떨어진 데다 재배 면적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재배 면적이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어서 농식품부는 점차 기온이 내려가며 수급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400에서 600m인 준고랭지 지역 배추의 공급이 확대되며 다음 달 중순쯤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날씨입니다.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당장 이번 폭우가 완도와 상주 등 일부 배추밭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배추는 생육기간이 있고 한국 기후가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배추 작황이 미확정이다.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다. 날씨에 따라 작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정부의 예상대로 다음 달 배추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업황 전망 조사 결과 반도체와 가전 중심의 경기 개선 기조는 유지되지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업종의 업황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22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TMF 사태와 관련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운 가운데 주요 임원 10명이 주가 부양과 책임 경영의 뜻을 밝히기 위해 한 달 사이 26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르노코리아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분간 부분 생산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인천과 경기, 부산 등에 건설된 공공주택 24개 단지 7,800여 가구 욕실에 설치된 거울이 KS 마크가 없는 중국산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가운데 53.6%가 준공 2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레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38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 7,8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역대 최고 성장세로 올해 연간 온라인 매출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숙박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올린 사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숙박 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한 결과 67%인 9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과 옥션이 모레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주문 상품 도착일을 보장하는 배송을 선보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저녁 8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을 보장하고 이보다 배송이 늦으면 온라인 캐시 1,000원을 보상해 줍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로 수조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덤핑 의혹과 관련해 체코 측에 국내 단가 그대로 제시했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도 도발 시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YTN에 출연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체코 측에 국내 단가에 맞는 가격을 제시했다며 덤핑 가격으로 수조원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30여 개의 원전을 했던 경험을 높이 산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국내 단가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이미 국내에서 했던 가격대로 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당시 하벨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현지화 비율 60%나 지식재산권 분쟁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우리의 수익이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현지화 비율도 사실은 한국 기업이 참여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관계 문제도 이 문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에 이어 핵 위협을 부각하기 위한 단계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영변 폐 연료봉을 추출한다든지 다른 이런 또 행위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시킬 수도 있고 핵실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다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케이블 연결이나 갱도 메우기 작업과 같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현재 포착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올해 개최에 방점을 두고 3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체코가 원전 동맹으로 거듭난 가운데 양국 경제계 역시 포괄적인 협력 체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미래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서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습니다. 양국 경제계 인사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포럼은 원전을 넘어선 전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전 협력과 또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또한 A long-term successful cooperation brings visible benefits and hard to dispute achievements to both sides, but also creates a good foundation. 572만 달러, 우리 돈 76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미래 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수소 연료 전지를 유럽의 친환경차에 적용하는 등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완성차 업계가 손을 맞잡은 겁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선 굵직한 거래도 확정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주 본 계약이 체결되면 체코 현지 기업에서 증기 터빈 생산을 맡고 우리 기업은 발전기 기술을 이전함과 동시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원전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창이고요. 양국의 어떤 협력 그리고 경제 발전에 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경제사절단이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 금융 등 분야에서 체결한 업무 협약만 모두 56건에 달했습니다. 중부유럽 제조강국 체코와의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된 가운데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다만 한전의 적자 구조에 따라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한전은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43조 원대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폭염이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안에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계속 적자가 커지게 되면 한전이 전기를 사올 돈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되고 다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요금의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점도
전기료 인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약 50년 뒤인 2072년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과 노년 부양비가 전 세계 237개 나라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72년 기대 수명 전망은 91.1세로 90세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세계와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현황과 전망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엔 102억 2천만 명으로 20억 6천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200만 명에서 1,600만 명 감소해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가 25%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1% 감소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엔 59위로 30계단 떨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인구는 7,800만 명에서 5,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19.2%에서 2072년엔 4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셈입니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엔 104.2명으로 3.8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는데 유럽과 북아메리카보다 한참 높습니다. 2072년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마카오에 이어 세계 꼴찌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다투는 재판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를 설치한 전 영무원의 첫 재판도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됩니다. 해당 영무원은 서울지하철 3호선 매봉역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A씨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자 A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앞서 A씨가 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번번이 재판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수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도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전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네,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맞다. 검찰은 청탁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법적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명품 가방이 단순한 친분 쌓기 용도로 전달됐고 각종 청탁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것 자체가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고 청탁했고 디올 가방을 건넨 뒤 김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재송출 등에 대해 일부 답변을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자신뿐 아니라 김 여사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던 검찰은 최종 처분을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이후로 미뤘는데 만약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받은 김 여사 역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로만 기소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는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려 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 사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금 흐름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관련 의혹을 지켜봤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고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당일에도 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사의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검사 보복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 처벌법을 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또는 처벌하지 않으려고 법을 왜곡하거나 묵인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는 입맛대로 했다는 예를 들며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는데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이라며 사법 체계를 흔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민주당은 또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옛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검찰개혁 필요성에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우리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 속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검찰 압박도 당분간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검찰 압박은 물론 검찰개혁 동력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감독 선임 절차를 이끌던 중에 돌연 사퇴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박주호 전 위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려아연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이재종 부회장과 핵심 기술 인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경영상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하고 경영권 인수 시도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늘 발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기업가치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공개합니다. 업계에서는 밸류업 지수가 총수익지수 TR과 주가수익지수 PR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지만 조망권 프리미엄 변수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강 뷰를 확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격차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40억 원 선에서 거래된 서울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 빠른 속도로 값이 올라 6월엔 45억 원을 넘었는데 지난달엔 무려 60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다른 가구보다 적게는 10억, 많게는 1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건 바로 한강 조망권 때문입니다. 한강뷰에서 그래요, 사장님. 전면 한강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른바 조망권 프리미엄은 예부터 있었지만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면뷰 확보가 어려운 한강 조망권은 더 심한데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매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뷰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걸 찾으시는 분이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금액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높으니까 아예 잘 보이는 거 그냥 전면으로 나가는 거 그냥 그렇게 찾으시거든요. 지난해 한국부동산 분석학회에 실린 논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최대 13% 가격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는데 올해 집값 상승 국면에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조망권을 누리는 삶의 질도 있지만 자산 증식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조망권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에 삶의 질을 올리는 가치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와 폭도 조망권이 없는 아파트보다 훨씬 크다는 게 경험적으로 입증돼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만큼 커져버린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이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쌀쌀해서 옷차림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일부 강원 지역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 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강릉 14도, 대전 1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